안녕하세요. 혹시 자녀분들이나 주변 아이들 보면 책이랑 점점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 아이들 독서 흥미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스스로 책을 즐기게 할 수 있을지 EBS 다큐 영상 일부를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들이 왜 책을 싫어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실험이나 사례 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좀 찾아줄 실마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냥 느낌만이 아닌 게 통계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독서 흥미가 확 떨어지고 책 읽기 귀찮다 이런 마음은 커진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초등학생 한 62% 정도가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지는 않는다는데 이게 왜 유독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런 경향이 강할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EBS에서 재미있는 시도를 했었죠. 그 리딩스타 선발 대회라고 네네, 기억납니다. 가장 많은 책을 읽은 학생한테 상을 주는 거였는데, 처음엔 아이들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뭐 점심시간에도 막 책 읽고 그랬다니까요? 네, 맞아요. 처음엔 막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과들이었죠? 그러니까 상품을 타려고 그 글자 수가 적은 그림책 위주로 막 고르거나 아니면 빨리 읽는 데만 너무 집중해서 내용은 정작 하나도 기억 못 하는 거죠. 아, 목적이 좀 달라졌네요. 그렇죠. 한 아이는 인터뷰에서 빨리 읽으려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냥 지루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그 경쟁이나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해요. 결국 그 상품 같은 뭐랄까 바깥에서 오는 보상은 잠깐은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이게 꾸준한 독서 흥미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책 읽는 즐거움 자체를 좀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대회를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 네,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 중 일부가 오히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서 다시 독서의 재미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한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책 골라서 읽으니까 책이 진짜 재밌구나 하면서 기쁘게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바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의 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거죠. 그 자율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적 동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스스로 선택의 힘은 다큐 속 다른 실험에서도 되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아, 장난감 실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부모님이 골라준 장난감보다 자기가 직접 고른 장난감을 가졌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집중하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의 뿌리에는 내가 결정했다는 그 자율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이런 독서 자율성이 좀 존중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권장 도서 문제가 좀 지적됐는데요. 네. 권장도서 문제. 학년이 올라가면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이 책들 상당수가 아이들 실제 읽기 능력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3, 4학년 권장도서인데도 뭐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해력이 필요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와, 중3 수준이요? 초3 4학년한테요? 네. 그러니까 아이 능력과는 별개로 그냥 학년에 맞춰서 너무 어려운 책을 권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자기 수준보다 너무 높은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면 애들은 당연히 성취감보다는 실패감만 느끼고 나는 책을 잘 못 읽나 봐 하면서 결국 책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부모님의 역할이나 기대? 이것도 참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그 영상에 나왔던 준엽 학생 사례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게임 좋아하던 친구? 네, 어머님은 아들이 좀 철학책을 읽었으면 하셨는데 준엽이는 솔직하게 재미없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별로 흥미가 안 갔다고 딱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준엽이가 스스로 판타지 소설을 골랐을 때는 완전 달랐잖아요. 맞아요. 막 1시간 넘게 푹 빠져서 읽고 자신의 취향을 딱 발견한 거죠. 제가 골랐다는 거에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흥미나 수준은 잠깐 제쳐두고 뭐 미래 성공이라든지 지식 쌓는 거, 학습 효과 이런 걸 기대하면서 특정 분야 책을 좀 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책 읽어야 너한테 도움이 돼. 뭐 이런 식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접근이 오히려 아이들을 책에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실 그런 강요를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독서 환경은 뭘까요? 인터뷰 보니까 아이들 얘기는 다 비슷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좋아하는 책 골라서 뭐 시간 제한 같은 거 없이 편안하게 읽고 싶다 이거였어요. 독서가 더 이상 막 숙제나 공부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놀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요. 아이들이 진짜 스스로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열쇠는 꽤 분명해 보여요. 네, 어떤 걸까요? 결과에 대한 보상, 이런 것보다는 읽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 이게 훨씬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의 스스로 선택할 자유, 즉 그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아이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경험, 이게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자율성 그리고 즐거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권할 때 과연 얼마나 그 아이의 선택할 권리 그리고 그 순수한 즐거움을 존중해주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어쩌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좋은 의도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책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